안녕하십니까, 김혜정 교수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 관련된 각종 기술들,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떠한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이루었는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example, applicatio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서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백그라운드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고양이의 지각 능력을 연구한 그런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죠. 레쿤이라고 하는 딥러닝계의 거성에 의해서 최초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을 공부를 했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이냐? 수학적 컨볼루션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름을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름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채널에 관한 얘기, 필터, 그 다음에 커널, 스트라이드, 피처 맵, 액티베이션 맵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얘기는 CNN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과 출력 사이즈를 같게 하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에 0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는 그 피처맵 이미지가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우리가 피처맵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 피처맵의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뽑아내는 방법으로 풀링 레이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맥스 풀링이라든가 민 풀링 같은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레이 사이즈를 공식화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CNN 레이어, CNN은 통상 컨볼루션 레이어, 액티베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맥스 레이어 이런 쌍으로 해서 CNN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인풋으로부터 최종적인 피처맵이 만들어지면 이 피처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처리는 CNN은 특징을 만드는 레이어라 보시면 되겠고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시파이 한다든가 이런 목적에 사용된 레이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CNN 뒤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이런 레이어가 추가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레쿤에 의한 네트, 그 다음에 힌톤 사단에서 만든 알렉스 네트. 실제로 이미지상에서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네트, 또 레스네트, 레지듀얼 네트라고 하는 이 네트가 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죠. 실제로 이미지 인식하는 능력이 이 레스넷은 인간의 거의 성능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했죠.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또 알파고, 바둑 게임 프로그램인 알파고라고 하는 네트워크, 이 모든 뉴럴 네트워크들이 CNN을 이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룬 그런 사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MNIST 티켓 클래시파이어 0부터 9까지 숫자적 이걸 인식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엑서사이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IFA라고 하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
CIFAR10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 구조로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얘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시켜보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요,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피처 맵을 만들고 다시 또 맥스 풀링을 해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컨볼루전 맥스 풀링, 컨볼루전 맥스 풀링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플리 커넥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알렉스넷가 바로 이거와 똑같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알렉스넷 같은 형태의 네트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코딩한다면요, 시퀀셜 모델을 만든 다음에 add con2d 2디멘전을 처리하는 이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생성자만 호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뭐냐, 몇 개의 필터를 만들 것이냐, 19개 필터를 만들겠다. 필터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는 5x5로 한다. 액티베이션 L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인풋 쉐입은 120x160, 요 이미지라는 거죠. 인풋 이미지는 120x160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를 했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요, 얘 보니까 120x16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흑백 이미지라는 거죠. 가로가 120, 세로가 160인 이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흑백일 거니까 이거 없겠죠, 이거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필터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5x5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지금 한 장인데 이걸 12개를 만들겠다. 필터 12개를 쓰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이와 같이 12개의 피처가 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0x 160 이미지를 5x5 필터로 적용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바이 몇이 나올까요? 116바이 156이 나오겠죠. 스트라이드는 1로 했다는 얘기니까요. 기본은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또 맥스풀을 적용하네요. 맥스풀을 적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이 액티베이션은 뭘 썼다는 거예요? 레일로 액티베이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것이요, 116바이 156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맥스풀링을 적용시켰습니다. 여기서요, 맥스풀링을 적용시키니까 얼마가 됐어요? 2x2짜리 했으니까 반으로 줄겠죠. 58, 78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컨볼루션 맥스풀링 16개 에서 또 5x5니까 또 이것이 요같이 될 거고요. 또 맥스풀링 했으니까 나오고요. 컨볼루션 맥스에서 또 요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쭉 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피면 12 곱하기 17에서 204의 선형 그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덴스 레이어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덴스 레이어죠. 128로 해서 128을 204를 128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씁니까? 다시 덴스 레이어로 4로 해서 출력을 4로 했죠. 마지막은 소프트맥스로 해서 4개의 이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된다. 그래서 이와같이 개념상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코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 개념과 코딩이 1대1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컨볼루전 맥스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코딩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요,
컨볼루션 하나짜리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컨볼루션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자, 28바이 28바이 이미지짜리를 28바이 28바이 32로 하겠다. 필터 32개를 쓰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28바이 28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맥스 풀링에서 14바이 14로 했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딩을요.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28바이 28 이미지 하나짜리를 32개 필터로 쓴다. 그럼 이게 32개짜리가 되겠죠. 32개.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을 만들 거고요. 맥스 풀 하면 또 28바이 29가 14바이 14가 되고, 요 필요한 그 피처의 매수는 똑같을 겁니다. 자, 코딩 어떻게 하면 돼요? 컨버전 2D 32 3x3 이미지로 하고요. 렐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쉐입은 인풋 쉐입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3x3 했으니까 28x28이 26x26이 되겠네요. 32가 되고요. 맥스 풀링하여 14x14가 되고 32가 될 거고요. 자, 드롭아웃 됐습니다. 드롭아웃이 뭐였죠? 오버비팅, 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플래튼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처리했죠. 남클래스만큼 했죠. 자,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뭡니까? 엠리스트,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엠리스트 이미지 가지고 숫자 인식하는 인식기를 만드나 봐요. 클래스가 몇 개입니까? 이건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을 해봤더니, 결과 만들어서 해봤더니 98% 인식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레이어 하나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98% 인식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거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이 두 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28바이 28을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14로 맥스 풀링 해주고, 다시 64개짜리로 컨볼루션 하고요. 맥스 풀링. 그래서 컨볼루션 맥스, 컨볼루션 맥스 두 개짜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컨볼루션 한 번 하고요. 맥스 풀링 하고요. 32개짜리. 그 다음에 맥스 풀링에서 14시다. 이렇게 만들고. 또 다시 컨볼루션에서 3x3를 해서 64로 해서 이와 같이 64장짜리를 만들고요. 맥스 풀링에서 줄이고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2 3x3 에서 하죠. 다음에 맥스 풀링 2x2 합니다. 드롭아웃 합니다. 다음에 자, 이제 64개짜리를 만들죠. 이거 64개짜리요. 필터 3x3 넣습니다. 렐로 넣고요. 맥스 풀링 하고요. 자, 요거 하고 요거까지 지금 했죠. 그 다음에 드롭아웃 하고요. 플래튼 쪼갠 다음에 128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 커넥트들이 인식을 했죠. 이렇게 했더니 자, 전체 코드입니다. 전체 코드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제일 먼저 배지 사이즈는 128로 하자 했네요. 그 다음에 넘버 클래스는 0부터 9까지를 인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10이 되겠죠. 에포크는 12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한 장의 이미지가 28x 20이니까 28, 28 로우 컬을 28로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쉐입은요 28x 28x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 쉐입을 이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고요. 데이터 로드 했네요.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 했네요. 그러면 xtrain, ytrain, xtest, ytest가 리턴이 되겠죠. 그런데 이 xtrain이 뭡니까? 28x 28 형태로 지금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다시 말하면 컨볼루션을 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8,1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 쉐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xtrain을 reshape, 자, 전체 개수가 몇 개냐? 6만 개였죠. 6만 개. 그 다음에 28x 28x 1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로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55로 나누어서 노멀라이즈를 시켰습니다. X 데이터, Y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2차원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원핫 엔코딩을 했습니다. 넘버는요. 다시 말하면 0은 1000, 1이라는 이미지는 1번 이미지는 0100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원핫 엔코딩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keras 유틸리티로 가져왔습니다. numpy의 유틸리티를 사용해도 상관없죠. 지난번에 예제에서는 우리가 numpy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바꾸는 걸 해봤었는데요. 어쨌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y train 데이터도 그 다음에 y test 데이터도 원핫 엔코딩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만듭니다. 아까 설명한 그 레이어죠. 자, 2D 컨볼루션 32장짜리 32개 필터로 3x3로 그 다음에 맥스 풀링 드롭아웃 또 이렇게 만들어진 14x14의 32를 64 필터를 적용시켜서 64개로 만들고요. 14x14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최종적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컴파일은 캐테고리얼 아담 어큐러시 전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학습은요. 훈련용 데이터,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였죠. 예, 배치 사이즈 128로 했네요. 그 다음에 에코는 에폭스는 12, 12번 반복하자는 거죠. 학습 내용도 적절히 출력을 시키자. 1번 모드를 하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학습이 끝날 겁니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원핫 엔코딩 데이터 집어넣고 계산하라고 하면 얘가 인식률 딱 계산하죠. 평가용 데이터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지금은 뭡니까? 요 학습은 뭘로 했습니까? 학습용 데이터로 했죠. 평가용 데이터로 인식률을 끄집어내서 출력을 시켜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여기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이 6만 개 28x2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10,000 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만 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다 시키고 나서 나중에 요 10,000개의 데이터로 평가를 해봤죠. 그랬더니 99.29%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여기 지금 테스트 어큐러시 99.28%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 봤죠. 이와 같이 하나의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 다음에 풀리 커넥터드로 만들어진 레이어를 이용해서 6만 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10,000개로 테스트 해봤더니 98.8%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컨볼루션 맥스를 넣어서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99.29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요. 요 레이어를 맥스 풀, 컨볼루션 풀을 적당히 잘 조합을 하면 인식률이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99.3%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99.3% 이상 나오도록. 꼭 이와 같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CIFAR 10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같은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0가지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6만 개의 32x32 컬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10개의 클래스는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구리, 말, 배, 트럭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6,000개의 이미지가 각 클래스마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도 물론 똑같이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훈련하고 그 훈련 과정을 분석해보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은 트레인셋으로부터 학습용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MGA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측을 이렇게 P1부터 PM까지 예측을 하면 메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인식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모델을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의 모델이 인식해내는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통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모델별로 독특한 특성을 갖는 그런 예를 들면 새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고양이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인식 결과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3자인가요? 3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델을 지금 M개를 만들었어요. M개의 모델을 만들고 각각의 모델이 그 예측한 값을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모델 값을 출력을 합니다. M개의 그 모델로 예측한 그런 예측값을 출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전부 다 더한다든가 해서 더해진 결과가 제일 높은 값을 최종적인 인식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델 하나라면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하죠. 이미지가 들어왔어? 그럼 그 이미지 그 예측 결과 이래?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커? 0.8이 제일 크네. 그러면 이 이미지는 3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앙상블을 사용하면 모델이 M개가 있으니까 각각 예측을 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 놓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부 다 더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각각의 M개의 인식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인가 대표값을 잡고 그 대표값에 의해서 최종적인 인식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지금 M개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머레이트 해가지고 끄집어내죠. 그럼 모델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각각의 모델을 가지고 이벨리에이트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프레딕트에서 X데이터를 집어넣어서 P값을 얻어냅니다. 그럼 이 P값이 바로 이거죠. 이거 하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P값들을 전부 다 더해요. 그럼 전부 다 더해지겠네요. 최종적으로 그 모델이 10개면 10개를 전부 해서 더해진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프로젝션을 가지고 아르그메이크스 하죠. 그럼 더해진 결과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죠. 이게 지금 이제 테스트한 만개 데이터라고 할 겁니다. 만개 데이터에 대한 그 예측률을 계산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인식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죠. 자, 오늘 우리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는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학적인 아주 스마트한 그런 컨볼루션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그 응용으로 이 딥러닝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미지 채널이 있고요. 필터, 커널, 스트라이드, 퓨처 맵, 액티베이션 맵 이런 용어들이 컨볼루션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인풋 이미지하고 컨볼루션 결과의 이미지의 크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패딩을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풀링 레이어에서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피처, 사실 CNN은 뭡니까? CNN 맥스는 피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출력 레이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도 얘기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용도로 써먹을 때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용해서 인식하다든가 아니면 클래시파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대단한 어떤 그 성과를 이루었죠. 레쿤네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알렉스네트부터 이건 힌턴 뉴스 팀에서 만든 알렉스네트가 있고요. 이때부터 대단한 결과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구글네트, 레스넷도 아주 혁신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인간보다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처리 시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응용될 수가 있고요. 알파고라고 하는 머신에서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용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봤죠. 엠니스트 디지트 클래시파이어를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99%, 99.2%, 99.3%까지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앙상블이라는 방법으로 또 인식률을 또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